안녕하세요. 저희는 융합생명공학과 전현중 교수님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융합생명공학과의 박상희, 나아는 그리고 발표자 박현우입니다. 저희는 개인 맞춤형 치료 저항성 기작 규명 및 관련 저해제 연구를 주제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영상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목적, 진행 상황, 그리고 후속 연구 계획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목적입니다. 폐암 환자라면 A라는 약물을, 유방암 환자라면 B라는 약물을 처리하는 과거의 획일적인 항암치료 방식과는 다르게 현재는 개인 맞춤형 기반의 항암치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항암치료 방식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의 경우 암 환자 개인의 유전적인 배경에 따라 맞춤형 치료 방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암 환자의 KEAP1-NRF2 패스웨이 관련 유전자들에서 돌연변이가 방사선 치료의 저항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예후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에서 그 저항성을 띠게 하는 인자를 타개하고 그에 대한 저해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팀은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는 롱 논코딩 RNA의 후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저항성 인자 후보로 추정이 되는 롱 논코딩 RNA의 발현 패턴을 실제 폐암 환자에서 확인하기 위해 바이오인포메틱스 학문을 접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 범위에 있는 폐암 환자 40명의 RNA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암 환자 40명의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본 프로젝트와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롱 논코딩 RNA의 발현 비율이 높게 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롱 논코딩 RNA에는 60여 개 이상의 여러 아이소폼들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60여 개 중에서 폐암 환자, 그리고 폐암 세포주에서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아이소폼들만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폐암 환자와 폐암 세포주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발현이 되고 있는 아이소폼들의 엑손 로케이션을 정리해둔 사진입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 기반의 분석 결과 해당 롱 논코딩 RNA가 개인 맞춤형 저항성 인자로 역할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편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롱 논코딩 RNA가 생체 내의 KEAP1-NRF2 패스웨이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KEAP1-NRF2 패스웨이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렇지 않은 폐암 세포주에서 롱 논코딩 RNA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목적에 맞는 폐암 세포주, 즉 KEAP1-NRF2 뮤테이션 기반의 폐암 세포주를 선정하는 내부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된 폐암 세포주를 컬처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트랜스펙션을 통한 해당 롱 논코딩 RNA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저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롱 논코딩 RNA는 KEAP1-NRF2 패스웨이의 의존 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해당 패스웨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벡터를 트랜스펙션한 결과 사진입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특정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었을 때 저희 관심 대상 롱 논코딩 RNA의 발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정된 아이소폼들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펙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웨스턴 블라팅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사진입니다. 만약 트랜스펙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KEAP1과 연결된 히스톤 태그에서의 밴드가 관찰될 것입니다. 또한 KEAP1의 하위에 놓여져 있는 단백질인 NRF2의 경우
KEAP1에 의해 디그레데이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KEAP1 오버익스프레션 벡터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면 KEAP1의 발현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고, 그로 인한 NRF2의 발현 비율 감소로 그 밴드는 옅거나 혹은 아예 관측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을 가지고 웨스턴 블러팅을 진행한 결과 사전 예측에 들어맞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EAP1 NRF2 패스웨이는 엔티옥시던트 리스폰스 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때 KEAP1 NRF2 패스웨이의 활성화로 인한 관심 대상 롱롱 코딩 RNA의 발현 정도가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롱롱 코딩 RNA의 KEAP1 NRF2 패스웨이에 대한 의존성을 거듭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해당 롱롱 코딩 RNA는 KEAP1 NRF2 패스웨이에 의존적으로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의 저항성을 부여하는 인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롱롱 코딩 RNA가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의 저항성 인자로서의 역할을 심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 롱롱 코딩 RNA를 낙아웃 시켰을 때, 그리고 해당 롱롱 코딩 RNA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세포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셀 클로노제닉 어세이, 인베이전, 마이그레이션 어세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 저항성 인자로서 롱롱 코딩 RNA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명이 된다면 해당 롱롱 코딩 RNA를 저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저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맞춤형 치료 저항성 기작 규명 및 관련 저해제 연구를 주제로 BGCTI 프로젝트를 진행한 융합생명공학과의 박상희, 나아는, 그리고 발표자 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